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누구에게라도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빠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떠올려 보려고 해도 생각나는 건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기억나는 건 어두운 표정으로 항상 엄마의 눈치를 보며 소리치며 짜증내는 엄마를 묵묵히 바라보고만 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런 날들이 계속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빠는 갑자기 집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흐릿한 기억만을 남기고 아빠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셨죠. 저는 그 상황이 부모님이 이혼하게 됐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만큼 어린 나이였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빠는 원래 없었던 사람처럼 잊혀져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엄마와 둘이 지내게 됐어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전혀 이상하다고 인지하지 못했고 슬프지가 않았어요. 언제나 그랬듯 엄마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제 편에 서서 저의 손을 잡아주시고 달라진 건 없었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에 들어갈 무렵 하나둘 아빠의 존재가 그리고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들이 늘어났고 그게 남들과 다른 점이라는 것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위축되어가는 날들이 늘어가고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부러워지기 시작할 때쯤 엄마는 저에게 새로운 아빠를 소개시켜 주셨고 저는 마냥 좋기만 했었습니다. 이제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 아빠 관련 질문에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고 이제 나는 더 이상 다르지 않다는 게 그저 행복했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아빠 달리기 대회 시간 저는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그저 나도 이제 아빠 있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쭈뼛거리며 새아빠에게 다가가 달리기를 해달라고 말했죠. 활짝 웃으며 운동장으로 향한 새아빠는 정말 멋있게 달리기 1등을 했고 저는 그때 목이 쉴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새아빠가 너무 자랑스럽고 멋있어 보였거든요. 역시나 다음날 반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와 너희 아빠 달리기 잘한다고 하면서 부러워하는데 괜히 어깨가 으쓱하고 기분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즐거운 일만 가득할 줄 알았던 날들이 새아빠의 아들, 이제부터 저의 동생이 될 거라는 남자아이와 그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온 할머니의 등장으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은 유리잔 깨지듯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할머니와의 첫 만남을 잊을 수가 없어요. 경멸하듯 쳐다보던 할머니의 눈빛을. 남동생의 작은 손을 누구보다 따뜻하게 잡아주던 그 손으로 날 밀치며 집으로 들어오시던 그날을요. 할머니는 엄마에게도 그 표정을 지으셨어요. 매서운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고 차가운 두 손으로 남동생과 저의 사이를 보이지 않는 벽을 치셨어요. 마치 그 벽을 넘으면 마녀로 변신할 것만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항상 절 지켜보시면서요. 할머니는 어느새 엄마를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를 째려보며 압박하면 내 옆에 서 있다가도 남동생 옆으로 가서 서 있고 엄마를 향해 손짓하면 남동생을 안아주며 애써 저를 외면하는 날들이 늘어갔죠. 어느새 새아빠, 할머니가 있을 때면 엄마는 내 편이 아니었어요. 아니, 될 수 없다고 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친하게 지낼 수 있을 줄 알았던 건 제 착각이었고 가족은 늘었지만 없는 것과 같았습니다. 아니, 없는 것보다 더 외로웠습니다. 어느새 엄마는 이 집안에서 제가 기억하는 아빠 모습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새아빠의 눈치 보기 바쁘고 할머니의 손짓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이 말이죠. 엄마는 점점 무기력해져 갔고 그런 엄마를 보며 새아빠는 예전에 엄마가 아빠에게 그랬듯 엄마를 보며 소리치고 짜증내는 날들이 늘어갔습니다. 엄마는 점점 미소라는 걸 몰랐던 사람처럼 시들어버린 장미처럼 말라갔어요. 그저 저는 나로 인해 말이 나오지 않게 엄마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묵묵히 하루하루를 견뎌낼 뿐이었죠. 가끔 새벽에 제 방에 엄마가 조용히 찾아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곤 하셨는데
엄마를 이해하려 해보았지만 그때 저는 엄마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었고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아둔 돈으로 반지하 원룸을 구해 독립을 했습니다. 햇빛도 잘 들지 않고 그다지 좋은 환경도 아니었지만 더없이 숨쉬기 편했고 푹 잘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생긴 것만으로도 한결 편안해졌어요. 독립하고 며칠 정도 후에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불안한 모습으로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집을 나온 며칠 사이 더 마른 듯한 모습을 하고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쳐다만 보다가 봉투를 손에 쥐어주고선 옅은 미소를 띄우고 가버리셨죠. 엄마가 주고 간 꾸깃한 봉투 안에는 1,000만 원이 들어있었어요. 이게 무슨 돈인지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옅은 미소를 띄운 엄마의 얼굴이 마지막이었거든요. 마치 저의 20살이 되는 날을 나보다 더 손꼽아 기다린 사람처럼 그렇게 엄마는 저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있었지만 없었던 그 가족도 사라졌어요. 아니, 그 가족에게서 저는 처음부터 없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지만요. 처음엔 엄마가 미웠습니다. 원망하며 울기도 했고 혼자 화도 내보고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니 어느새 엄마 없이 혼자 버티는 날들에 익숙해져 있는 제가 보이더군요. 아무 생각 없이 닥치는 대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남몰래 꿈꿔온 플로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학원 등록을 하고 짬나는 시간에 편의점 알바를 하며 지낼 정도가 됐을 때 편의점 알바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항상 생각나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제가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를 사가는 중년의 남성. 별다른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우유 하나 사갈 뿐인데 같은 시간 매일 우유를 사러 편의점에 들려서인지 뭔가 애틋한 눈빛 때문인지 혹시 나처럼 뭔가 사연이 있는 사람인가 싶어 신경이 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외부 실습 수업 때문에 알바 시간에 조금 늦었던 날 편의점으로 뛰어가고 있는데 점장님과 그 중년 손님이 편의점 앞에서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선명해지는 대화 소리. 제가 신경 쓰이던 손님은 편의점 있는 건물에 건물주시더라고요. 건물주의 취향이 바나나 우유라니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났어요. 그 소리에 두 분 대화는 멈춰졌고 어느새 제 옆으로 온 점장님은 건물주에게 으스스이 말씀하셨습니다. 알바생이지만 본인이 엄청 잘 챙겨주고 있다고. 오늘처럼 공부하다 늦는 경우엔 본인이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나와서 일도 대신 봐주신다며 웃으시는 점장님.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시나 의아해하고 있는데 건물주님께서 잠시 얘기 좀 하자며 편의점 앞 야외 벤치에 걸터 앉으셨어요. 쭈뼛거리며 살짝 거리를 두고 서 있는 저를 향해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잘 지냈냐고 묻지도 못할 만큼 힘들었을 걸 알기에 쉽게 다가가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저 스치듯 보고만 있었다고. 그래도 씩씩해 보여 다행이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건물주는, 아니 아빠는 천천히 이어나가기 시작하셨어요. 프로그래밍을 개발하던 젊은 날의 아빠, 그 옆을 묵묵히 지켜주던 엄마. 하지만 투자 유치가 무산되길 여러 번. 처음엔 응원해주던 엄마는 점점 지쳐갔고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엄마는 아빠 곁을 떠나게 된 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엄마가 힘들었을 걸 잘 알기에 붙잡을 용기도 염치도 없었던 아빠는 엄마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투자가 나중에서야 확정이 났고 프로그램 개발이 완성이 되며 금전적 안정을 찾았을 땐 이미 엄마는 재혼을 한 상태여서 아빠가 찾아올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고 했죠. 그리고 잠시 뜸을 들이시던 아빠는 본인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아이도 한 명 있다고. 아빠의 새로운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병원 앞에서 엄마와 잠깐 스치듯이 마주친 적이 있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명 아빠 탓이 아닌 걸 잘 알고 있는데 자꾸 모든 게 아빠 때문이라고 우기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내가 밉고 조금 더 기다리지 못한 엄마가 안타까웠고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아둥바둥거리며 살던 내가 이제는 조금은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고 안심하고 있는 내 마음이 역겹고 이런저런 모든 감정이 뒤섞여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후로도 편의점 알바를 계속하며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아빠의 도움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반지하를 벗어나 햇빛이 잘 드는 오피스텔로 이사도 갔고 굳이 알바를 하지 않아도 됐으나 잠깐이라도 매일 아빠와 마주칠 수 있는 공간이라 계속 하겠다고 제가 우겨서 알바를 한 것이죠.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엄마의 연락은 전화 한 통도 문자도 오지 않았죠. 조심스레 아빠에게 물어봤어요.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엄마와 연락이 된 적이 있는지. 하지만 아빠는 제 질문에 씁쓸한 미소를 띄울 뿐 어떠한 대답도 하지 않으셨어요. 시험도 치르고 합격도 하고 알바는 그만두고 실습을 다니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못 해본 걸 다 해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배우고 싶었거든요. 가끔 아빠와 외식도 하며 새로 꾸리신 가족 얘기도 간간히 들으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빠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아빠가 편의점이 있는 그 건물을 저에게 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와이프분께서도 동의를 하셨다고.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아빠를 통해 서로 이야기는 전해 듣고 있지만 흔쾌히 동의하셨다는 게 거짓말 같기도 하고 그것까진 바라지 않아서 대신 편의점 옆 1층에 꽃집을 열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꽃들을 채워놓고 매일매일 예쁘게 꽃을 다듬고 화초를 키우고 내 꿈을 더 키워나갈 공간을 만들어달라고 말이죠. 아빠는 바로 승낙하셨고 얼마 뒤 저는 제 꿈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난히 햇살이 좋은 날 살랑살랑 바람이 향기롭고 괜히 기분이 들뜨는 그런 날 아빠가 꽃다발을 주문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분께 전해줄 거라 생각하고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 꽃집으로 도착한 아빠는 조금 어두운 표정으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으니 얼른 준비하라고. 어디 가는 거냐고 묻고 싶었지만 조급해 보이는 모습에 일단 겉옷을 챙겨 입고 꽃다발을 챙겨 차에 올라탔습니다. 점점 차들은 줄어들고 창밖 건물들은 하나둘 낮아지고 어느새 산과 나무들만 보이는 곳으로 올 때까지 아빠와 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앞만 보고 있었어요. 요양병원 앞에 멈춰선 차. 멈춰선 차 앞 몸 발치 벤치에 앉아있는 낯익은 모습. 자꾸 앞이 가려 눈을 비비고 앞을 다시 봐도 자꾸 차오르는 눈물 때문에 제대로 보이질 않아서 차에서 내려 달려갔습니다. 너무나 야위어서 앙상한 나뭇가지 같은 엄마를 부셔질까 꽉 안지도 못한 채 그저 살포시 엄마 볼 옆에 제 볼을 마주대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이내 엄마는 저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는 췌장암 사기라고 이제는 정말 얼마 안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병을 알았을 땐 희망을 가지고 수술을 해볼 수 있었지만 금전적인 여유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다고. 그저 약을 처방받아서 먹는 것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시며 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병을 알았을 때 저를 아빠에게 부탁하려 했지만 아빠도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20살이 되면 독립시키고 떠나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었대요. 더 큰 돈을 모아보려 했지만 엄마 능력이 부족했다며 미안한 마음에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떠나기 전 엄마는 아빠를 만나셨다고 했습니다. 염치 없지만 마지막 소원이라며 저를 잘 부탁한다고 얘기하시고 병원으로 왔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후라 이렇게 하루하루 벌받고 있다고 말씀하시며 눈물을 흘리신 엄마가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엄마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들고 온 꽃다발을 보시고는 환하게 웃으신 엄마. 제가 알고 있던 엄마의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저희를 보고 계시는 아빠. 전 아빠에게 손짓했어요.
엄마랑 저 사진 좀 찍어달라고 부탁했죠. 셋이 함께 찍자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빠의 새로운 그분께 신뢰되는 행동이니까요. 지금은 가게 문을 잠시 닫아두고 아빠의 도움을 받아 병원 근처 시골집에서 엄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 엄마가 저를 매일매일 너무 자주 안아주고 화장실 갈 때 빼곤 계속 손을 잡고 있으려고 해서 귀찮아 죽겠어요. 아무래도 그때 제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고 지금도 미안하신가 봐요. 저는 이제 괜찮은데 엄마는 아직도 마음이 쓰이시나 봅니다. 최근 들어 엄마의 통증이 심해져 놀랄 때가 늘어가고 통증이 오는 주기도 짧아지고 있어요. 엄마와 나의 즐거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뜻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런 거 생각하지 않으려고요. 또 언제 통증이 오나 매일 그것만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있진 않으려고요. 그냥 지금 순간을 엄마와 함께 하늘을 보며 이야기하고 들꽃을 보며 웃고 손을 잡고 걷는 순간순간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소소하지만 하지 못한 게 너무나 많았기에 엄마에 대한 기억을 가득 채워보려고 합니다. 내일은 제가 먼저 엄마의 손을 잡아보려고요. 내일은 제가 먼저 엄마를 안아주려고요. 내일은 제가 먼저 엄마에게 사랑한다고 말할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